35년 공직 생활 후 은퇴 꿈꾸던 세계 여행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우리가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5060대는 사실상 또 다른 출발선이에요. 3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 하나라도 더 해내면서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는 시간은 뒤로 미뤄질 때가 많죠. 은퇴 후에는 꼭 여행 다니면서 살겠다. 아니면 평소 하고 싶었던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보겠다. 이렇게 꿈을 꿔보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상황도 여기저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꿈을 실제로 시작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35년간 공무원 생활 끝나고 60세에 퇴직하자마자 이리저리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돌아오지 못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내 남은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기 때문일 겁니다. 막연하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은퇴 후에는 좀 편하게 즐겨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를 맞닥뜨리면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건강은 기본이고 돈도 모아야 하고 막상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의 사례도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미리 알고 어떤 건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삶 왜 막막해지는 걸까? 은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 자금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사실 돈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갖춰졌다고 해서 은퇴가 평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평생 동안 익숙해진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통 직장에서는 일할 때 늘 정신이 바쁘잖아요. 회의도 해야 하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이러다 보니 1년 365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런 일상적 루틴이 싹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할 필요도 밤늦게까지 야근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자유가 너무 좋아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혼란스러워지곤 해요.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에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목표나 취미,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건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이 즐거워야 오래 갈 수 있어요. 2.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삶의 풍경.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은퇴 후 삶을 아주 잘 꾸려가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1. 김 사장님의 준비형 은퇴. 김 사장님 가명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60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사실 회사 생활 내내 나 은퇴하면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중반부터 퇴근 후 시간을 쪼개가며 요리학원을 꾸준히 다녔대요. 주말에는 작은 동호회도 만들어서 지인들과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때로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명예퇴직 후 본격적으로 그동안 배우던 요리를 활용해 작은 푸드트럭을 차리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재밌고 또 얼마라도 돈이 벌리니까 생활도 훨씬 윤택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힘든 게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무기력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례가 참 모범적이라고 생각해요. 은퇴 전에 이미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파악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둔 거죠. 그러니 막상 은퇴가 닥쳤을 때에도 덜 당황스럽고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박 선생님의 무계획 은퇴와 가족 갈등. 반면 박 선생님 가명은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은퇴하자마자 우울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교사로 있을 때는 늘 바쁘고 학생들이랑도 교류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은퇴하니 하루아침에 그 역할이 사라져 버린 거죠.
처음에는 에이 이제 편하게 지내야지 라며 TV도 보고 늦잠도 자고 소소하게 손자도 봐주고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허전하고 무기력해지더래요. 무엇보다 내가 이제 뭘 하지? 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짜증을 내게 됐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생겼어요. 가족들은 박 선생님이 은퇴 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줄 몰랐다라며 답답해했고 본인도 가족들이 매사에 간섭한다고 느껴서 괜히 예민해졌죠. 결국에는 가족과 크게 다투고 나서야 본인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 봉사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 도서관이나 마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으셨대요. 이 사례는 은퇴에 대한 사전 준비나 계획 없이 맞이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막상 그 자유의 무게가 꽤나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3. 최 과장님의 여행으로의 도피 그리고 그 후. 세 번째 사례가 바로 35년 공무원 생활 후 은퇴하고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 이야기와 조금 닮아 있어요. 이름만 다르지만 실제로 퇴직금과 연금 일부를 털어서 해외여행부터 가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무작정 비행기 표부터 끊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물론 여행만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 은퇴 전에 꿈꿨던 인생 모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계획으로 혹은 몸 상태나 현지 상황 점검 없이 떠나면 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체력도 문제고 사고나 질병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최 과장님 가명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60세 되자마자 해외로 훌쩍 떠나셨습니다. 출국 전에는 나 이제 평생 일만 했는데 제대로 여행 좀 해야겠다 며 의기양양했죠. 하지만 너무 무리한 일정과 낯선 환경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어딘가에서 혼자 쓰러진 뒤로 병원을 못 찾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 후부터는 거의 공황 상태가 와버렸다고 해요. 결국 예정보다 빠르게 귀국해야 했고 돌아와서도 꽤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데 힘드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여행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획성과 안전이에요. 갑작스럽게 모든 걸 내려놓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 그리고 내 성격과 취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죠. 3.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체력 점검 60세 전후가 되면 누구나 체력의 변화가 오는데 막연히 난 아직 젊어 하고 방심하다가 탈날 수 있거든요. 미리 건강검진도 받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금전적 계획 연금이 얼마나 나오고 퇴직금은 어느 정도이며 만약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소득을 더 마련할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짜봐야 해요. 그리고 소비 패턴도 점검해 봅시다. 예전에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까 이제부터는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루틴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점심때 무얼 할지, 오후에는 어떤 활동을 할지 등을 미리 스케줄처럼 구상해 보면 좋아요. 그냥 막연히 나중에 하지 뭐 하면 금세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 앤드 소셜 네트워크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야 힘이 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만났던 동료들과 자연스레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신 본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거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와 이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위험 대비 여행이 됐든 새로운 사업이 됐든 위험 대비책은 꼭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이라면 현지 보험이나 안전망, 응급연락처 같은 걸 철저히 체크해야 하고 새로운 사업이라면 시장 조사나 실패했을 때 대처 방안도 미리 고민해야 해요. 4. 은퇴 후에는 행복해야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족을 위해 35년 혹은 그 이상을 고생했다면 정말 은퇴 후에는 좀 편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위험이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퇴직했으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일단 큰맘 먹고 해외여행부터 가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돌아오지 못할 만큼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몸이 버티지 못해 중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막상 할 일이 없어서 더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은퇴 후 삶이라고 하면 무조건 여행이나 쉬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의 취미에 도전해 볼 수도 있죠. 무엇이든 내가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파고들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어떨까요? 5. 마무리하며 35년 공직 생활 후 은퇴 꿈꾸던 세계 여행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은퇴 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게 은퇴 생활을 누리지만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건강 문제 혹은 심리적 공백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솔직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건강, 돈, 취미,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은퇴 후에는 즐겨야지 라는 허황된 기대만 갖기보다는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라도 좋아요. 집 근처 도서관 가서 책을 읽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가볍게 뒷산도 올라가 보고 그런 사소한 루틴에서 오는 행복감이 의외로 정말 크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직장에 바쳤던 지난 수십 년에 대한 보상처럼 은퇴 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혹은 허무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오늘 저녁에는 살짝 메모지에 내가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고 그중 하나라도 당장 내일 실행해 볼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아주 멋진 은퇴 생활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